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클릴리티에서 새롭게 출시된 고속 3D 프린터 엔더3 V3 플러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반조립 상태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해서 프레임 설치와 함께 케이블 연결까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번 제품은 고속 3D 프린터로 출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챔버 형태는 아니지만 올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라멘트 거치대는 메탈 재질 아닙니다. 특별히 뒤쪽을 보면 사선 방향으로 프레임을 한 번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선 프레임이 없었다면 고속으로 출력할 때 다소 불안함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한 번 더 잡아주다 보니까 고속으로 출력할 때도 불안한 현상 없이 안정적인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챔버 형태는 아니지만 곳곳에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도록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배선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케이블 정리도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엔더3 V3 플러스는 코어 XZ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 3D 프린터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최대 600mm/s로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Z축을 움직이는 모터가 2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배속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은 영상인데 마치 타임랩스와 같이 빠르게 배속 처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출력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출력 가능한 최대 사이즈도 꽤 크게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소개했던 고속 3D 프린터의 출력 가능한 사이즈는 보통 220mm에서 250mm 정도였는데 오늘 소개하는 엔더3 V3 플러스는 최대 300에 300, 330mm 정도로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켜주면 4.3인치 터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켜지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K1을 소개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는 제가 소개했던 경쟁사 제품 대비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용할 때는 노즐부터 베드, 쿨링팬과 진동, 그리고 오토 레벨링까지 자동으로 자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3D 프린트 입문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의 경우도 지난번에 소개했던 K1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와이파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무선으로 전송하면 출력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3D 프린트 컨트롤도 가능했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오토 레벨링과 필라멘트 교체. 필라멘트 교체는 메뉴에서 삽입 또는 배출 버튼만 눌러주면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토 레벨링의 경우도 초기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지만 출력할 때마다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챔버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음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출력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46에서 53dB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숙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품의 출력 성능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파일을 출력해봤습니다. 출력에 사용된 필라멘트는 고속 출력 필라멘트가 아닌 덕유항공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PLA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에 있는 3D 프린터 텍스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조금 더 작은 텍스트를 보면 동일하게 깨끗하게 출력됐습니다. 이번에는 출력 각도별로 지지대, 서포트 없이 출력을 했을 때 무너지는 현상 없이 깨끗하게 출력 가능한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오른쪽은 10도부터 80도까지 출력된 결과물입니다. 왼쪽부터 보면 60도까지는 무너지는 현상 없이 깨끗하게 출력이 가능했는데 75도에서는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결과물인데 동일하게 60도까지는 무너지는 현상이 없었는데 70도에서는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작은 타원인데 겉표면을 보면 깨끗하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얇은 기둥 역시 사이즈가 작은데도 깨끗하게 출력됐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파일을 사용해서 출력한 결과물에서는 출력 성능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파일이 아닌 일반 도안 파일을 사용해서 몇 가지를 출력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웬만한 3D 프린터에서 테스트 용도로 출력하는 미니 모형 벨을 출력해 봤습니다.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14분.
하지만 출력하는 데 소요된 실제 시간은 13분 44초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출력됐습니다. 출력된 결과물을 보면 고속 출력 전용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출력됐습니다. 배 앞쪽 동그라미 부분도 무너지는 부분 없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글씨도 깨끗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라인 끝 부분에서 살짝 무너지는 부분이 두세 곳 정도 발생이 됐는데 별도의 설정 없이 220도에서 최대 속도로 출력했다는 것과 고속 출력 전용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출력 성능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의 에어볼도 출력을 해봤습니다. 에어볼 무늬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꽤 높았습니다. 물론 서포트를 사용해서 출력은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핸드건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용 스탠드를 출력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 하단에 있는 텍스트를 보면 글씨체가 얇게 출력이 됐음에도 깨끗하게 출력됐습니다. 위쪽에 있는 4개의 탄창 수납부 역시 모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출력됐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출력된 결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한두 곳 정도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게 출력됐습니다. 실제로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베레타 M9을 사용해서 거치를 해봤는데 튼튼하게 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전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제품 사용하면서 출력 성능과 출력 사이즈, 정숙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구성, 베드의 경우도 양쪽 끝부분에 전용 홈이 있다 보니까 쉽게 탈부착이 가능했다는 부분에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의 아쉬움도 있었는데 필라멘트 감지 센서 위치를 보면 오른쪽 프레임 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헤드의 높이가 위쪽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서로 간섭이 조금 발생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필라멘트 감지 센서 옆에 있는 케이블 홀더의 경우도 고속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홀더에서 이탈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브라켓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아쉬움은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품은 정가 72만 9천원에 출시가 됐지만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 특별 이벤트로 65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덕유항공에서 구매하시면 2년 동안 무상으로 AS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과실에 의한 AS는 유상으로 진행됩니다. 제품 페이지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